자, 이제 우리 스마트폰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제 강의를 이제 소리만 들으시면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어폰을 꽂아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저도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카메라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가로 화면이 되겠고, 여기 지금요, 화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쪽에도 스마트폰이 하나 있고요. 화면만 여기 좀 5개예요. 모니터만 5개가 연결되어 있대요. 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이 카메라하고 2가지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 뒤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카메라하고 아까 보시는 그 카메라하고 약간 다른데요. 뭐가 복잡한지 몰라요. 제 강의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네. 아니야, 조금 사이즈 좀 줄여야 되겠다. 갑자기 환경이 아까 수업 전에 설정을 잘 해놨는데 바뀌었나봐요. 먼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실행하면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게 여러분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번개 표시 있는 프레시를 켤 거냐. 예, 그 다음에 톱니바퀴 그림에 환경 설정이 있다라는 거. 톱니바퀴 그림이 있는 환경 설정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6대 9, 1대 1 이런 화면들 보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일 때. 근데 풀 HD라는 말이 나와요. 풀 HD. HD라는 말이 나오고 풀 HD라는 말이 나와요. FHD냐 HD냐. HD는 High Definition, 고화질이다라는 거고요. 앞에 F자가 붙으면 이제 풀, 해상도가 높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해상도가 높으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HD 그러면 1280에 720. 그런데 이제 풀 H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920에 1080이 돼요. 숫자가 많이 차이 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 핸드폰에서는 여기까지만 지원돼요. 요 스마트폰은 제가 보여드리는 요 스마트폰은 무료폰이에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교체했는데 공기계가 됐죠. 공기계. 예. 물론 여기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어요.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좀 볼게요. 카메라. 자, 요거는요. 자, 이거는 이제 제 다른 핸드폰. 이번에 새로 교체한 핸드폰인데요. 예,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PC로 연결을 해 놓은 거라서 약간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여기 보면 HD란 말이 나왔고 아까 풀 HD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풀 HD는 1920에 1080인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요 풀 HD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텔레비전들은요, 풀 HD에서 현재
UHD로 화질이 업그레이드 된 거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 텔레비전도 UHD예요. 그러니까 풀 HD에 가로 2배, 세로 2배니까 4배예요. 4배. 2배라는 말은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라는 얘기입니다. 합이 4배예요. 4배. UHD. 모니터는 UHD 모니터가 많지는 않아요. 비싸요. 비싸고 대신에 이제 풀 HD나 QHD 모니터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이란 숫자가 보이고 60이란 숫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60이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60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메라를 켜셔야 손이 보일 테고 카메라 켜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채팅창에다가 60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6이라고 써보세요. 6. 채팅창에다가 60 아니면 손 흔드셔도 되고요. 난 30만 있다 그러면 33이라고 써보세요. 자, 이제 제가 핸드폰을 교체해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옛날 화면을 쓰다 보니까는 정확히 잘 안 나와서 제가 요거를 끄고 다른 화면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동안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60이란 숫자가 보이는 핸드폰이 있을 거고 없는 핸드폰도 있어요. 그거는 핸드폰마다 성능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요령만 아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카메라하고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자, 동영상을 보면은 지금 앞에 키보드 그림이 보이는 거는 제 전면에 좀 키보드가 있어서 키보드가 보이는 거니까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자, 제가 동영상 모드로 바꿔놨는데 아까랑 다르죠? 그렇죠? 아까는 HD만 있었는데 HD하고 풀 HD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FHD 60도 있고 UHD도 있고 UHD 60도 있고 8K도 있어요.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요즘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FHD 30이 있으면 돼요. FHD 30만 있으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예. 자, 밑에 보면 여러분 제 핸드폰의 위나 위쪽에 왼쪽을 보시거나 저처럼 아래쪽을 보시면 톱니바퀴 그림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제 동영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 이제 사진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 그림 환경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동영상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와요. 이 중에 고급 녹화 옵션이라고 있어요. 고급 녹화 옵션이 있는데요. 고효율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 핸드폰에서는 지정이 돼요. 나는 고효율 동영상이 없어요.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고효율 동영상이라는 말이 보이면 선택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촬영하면 이 핸드폰에선 도움이 되는데 핸드폰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동영상을 공유를 해야 될 텐데 이때 고효율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공유가 안 돼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해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데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HDR10 플러스 동영상 실험실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실험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더니 별로 좋다 나쁘다가 나오면 이 제조사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써는 우리가 마루타도 아니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 줌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이크 줌이 뭐예요?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걸 땡겨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크도 그렇게 따라갈 거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철수야 하고 부르면 그 철수야라는 소리를 마이크가 땡겨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해주면 좋겠지 뭐. 그런데 앞에서 소리가 나고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이런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멀리 있는 걸 촬영할 때는 얘를 하면 좋은데 멀리 나는 소리도 있고 가까운 소리도 있으면 장단이 두 가지잖아요. 그럼 불편할 수 있지.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브레이션 리듀스라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막 떨리면 안 되잖아요. 촬영할 때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선택해주면 좋겠죠.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왜냐면 이게 안에서 진동 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밸런스 맞추려고. 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흔들림이 없느냐? 아이, 흔들리지. 호흡할 때도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야? 셀카봉이나 거치대다 놓고 촬영하면 안 들리잖아요. 셀카봉이나 거치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치대 삼각대라든지 요즘 이렇게 셀카봉 길게 뽑으면 셀카봉이고 줄이면 거치대가 되는 것들 많이 팔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사서 갖고 다니더라고. 여기다 넣으면 손떨림 보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난 그것도 없어. 난 들고 촬영해야 돼. 손에 들고 촬영해야 돼. 그러면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배터리가 뭐 툭딱 닳아지는 건 아닐 테니까. 또 우리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셔서 충전하시면 되지. 예. 여기 한번 볼게요. HDR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HDR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손 들어보셨고. HDR이 여러분 댁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세요? 텔레비전은 유튜브가 됩니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요즘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서 되는 집들은 텔레비전에 HDR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디지털 텔레비전은 HDR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는 원리가 뭐냐면 어두운 데 가서 촬영하면 어둡게 촬영이 안 되고 밝게 찍어주려고 그래요. 밝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밝은 곳이 밝게 안 나오고 그보다 어둡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밝기라는 거에 정도가 있거든요. 0서부터 100까지의 밝기가 있다 그러면 0은 깜깜한 거고 100은 눈이 부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영상이나 사진은 50에 맞춰서 촬영을 해줘요. 알아서. 그런데 너무 어두우면은요. 빛이 없으면 못 찍잖아요. 그게 후레쉬가 번쩍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밤하늘을 찍는데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밤하늘에 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밝은 곳은 밝게 나오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게 촬영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전문 카메라가 아니면 못 찍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에 HDR 기능이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원이 되니까 저도 HDR이라는 말이 뜬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놓고 촬영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밤하늘을 향해서 촬영하게 되면 모닥불은 밝고 밤하늘은 꺼맣잖아요. 그게 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카페 있잖아요. 카페. 여러분 카페 가서 사진 찍으실 때 보통 창가에 자리 많이 앉으시죠? 저 입구 그러니까 저기 뭐 프론트보다는 창가 쪽에 앉으시는 게 분위기 있거든요. 그럼 창가 쪽에 앉았으니까 사진 찍으려고 야, 나 좀 찍어줘. 그래서 사진 찍으면 사진 엉망으로 나와요. 왜냐면 창가 쪽에는 땡빛도 들어오죠? 실내 조명도 있죠? 빛이 온갖 빛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창가 쪽이 밝은 것도 아니에요. 창 안에 들어있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밝게 보이지만 창틀 옆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사진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그럴 때 HDR 기능으로 촬영하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아이들이 막 움직일 때 있잖아. 그때 대상 추적 AF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찍으면 아이들이 움직일 때 카메라가 따라가면 아이들의 움직임을 맞춰줘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 그럼 못해 이건.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찍으려고 보면 움직이잖아. 아이들 보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못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상 추적 AF를 맞춰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수직 수평 안내선을 해놓으시면 가로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가로 세로가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9개 영역으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선을 안내해 주는 걸 우리는 안내선 그래요. 여기 용어가 약간 다를지라도 가로, 세로 안내선, 수직, 수평 안내선,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찍냐면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찍는 건 증명사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디냐면요. 주인공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요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주인공을 우린 사진 용어로 피사체라 그래요. 피사체. 예. 그 피사체가 여기 딱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진이 멋있다 그래요.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사진은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예. 제가 사진 찍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필름 카메라로. 아버지 이제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90인데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직업군이 출신이셔서 국방부에서 이제 뭐 국군의날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촬영하고 다녔었어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취미가 붙어가지고 영상을 배웠죠. 영상을 또 이제 따로 공부를 했어요. 어려워요. 컴퓨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사진 영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보이네요. 음량 버튼 누르는 거 아세요? 음량 버튼? 여러분들 그 볼륨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옆에 볼륨 조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걔를 커져라 작아져라 볼륨을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줌이 당겨질 수가 있어요. 줌이. 볼륨을 이렇게 올리면 저는 볼륨을 조절하게끔 제가 해놓은 거고요. 얘를 사진 확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줌이 이렇게 당겼다 풀어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거든요. 요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누르면 촬영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냥 볼륨으로 바꿔놨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두 손으로 하면 줌이 되잖아요. 이렇게 줌이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그리고 요즘은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무 한 그루, 나무 두 그루, 나무 세 그루. 어떤 거는 이제 한 사람 하나, 두 명, 세 명.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뭐가 돌아다니죠. 지금요 이거요. 초점 잡는 거예요. 초점 잡는 거. 초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초점을 여기다 잡아놨잖아요. 여기다 초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보세요. 제가 여기 F자에다 초점을 잡을게요. 근데 제가 카메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F자 따라가나요? F자 막 따라가죠. 그렇죠. 이게 아까 어린아이들 움직일 때 쓰는 거 자동 초점 잡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이제 아이가 서 있단 말이야. 서 있어서 아이를 찍으려고 봤는데 요 아이가 자꾸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 위치를 따라가는 거지. 아이 위치를 따라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요게 지금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크인데
얘를 찍으려고 봤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카메라 초점이 그쪽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편하지. 근데 이게 항상 편한 건 아니거든. 이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때는 꺼놓으시는 게 좋고. 또 초점 잡으려면 다시 누르면 초점이 잡히니까 걱정하지 않고 찍으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상 추적 AF라는 거 동영상 할 때 사진이야 내가 누르고 찍으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위치 태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서 촬영을 한 거야. 근데 만리장성에서 촬영을 하면 만리장성에서 촬영됐다는 위치가 저장이 돼야 근거가 되는데, 이게 저기 용산에 있는 만리장성 중국집에서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중국집에 가면 만리장성 사진 걸어놨더라고. 그거를 거기 탁 배경으로 찍으면 나 만리장성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인지 용산에 있는 중국집인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체크해놓고 찍으시면 내가 어디에서 촬영한지 장소, 위치가, 지도 위치 좌표가 찍혀 들어가는 거예요. 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요. 음성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동영상이야. 내가 이렇게 놓고 카메라로 슈팅 버튼 누르면 촬영이 들어가는데, 셀카 찍을 때요. 저는 팔이 짧아요. 쇼팔이라고 하죠, 쇼팔. 그래서 팔을 길게 밀고 탁샷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자세가 불편해. 어떻게 하냐면 팔은 내밀고 김치, 우리 보통 김치하고 찍으라 그러잖아요. 스마일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착각 찍혀.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때 스마일 그러면 착각 찍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 촬영 그러면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바뀌어서 촬영되는 거야.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야.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한테 유용한 기능이에요. 특히 셀카봉을 가지고 촬영할 때, 길게 내밀고 찍을 때는 리모컨을 갖고 찍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팔이 길어도 셀카봉 길게 낸 사람은 못 찍죠. 그럴 때는 셀카봉 길게 해놓고 김치 그러면 착 찍힌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요. 제 얼굴 보이시나요? 이렇게? 김치, 이거 참 사진이죠? 자, 보세요. 김치, 찍혔어요. 셀카로 이렇게 놓고, 제 얼굴 나오게 해놓고, 스마일, 찍었어요. 자, 다시. 팔이 짧은 게 역시, 김치, 아까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김치, 요거. 돌아가는 거 보였어요? 다른 분은 얼굴 표정이 가만히 있어. 다시. 김치, 요 위에 뭐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자, 찍힌 모습 한번 볼까요? 저는 사진을 찍는 걸 배운 거지 사진 찍히는 걸 역시 안 배웠나 봐. 표정 진짜 우울하다. 입술 관리를 못했어. 입술이 여기 엉망이 됐어. 어휴. 그나마 아까 몇 도에 있으니 다행이지. 맞아. 여기 조명을 켜야 돼, 조명. 요 위에 조명이 있거든요. 조명이 있어, 조명. 자, 보세요. 요 위에 조명이 있거든요. 자, 요 위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켜지고 여기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창문을 보세요. 창문을 보면 지금 밝아요. 조명이 켜지면 조명이 밝은 대신에 창문이 어두워졌죠? 그렇죠? 카메라가 이따구로 나온다니까. 본래. 근데 이제 사진에서 이거를 HDR을 선택해 놓고 찍으면 밝고 어두운 게 같이 나오고 좋아요.
그 얘기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셀카에서도 김치 하니까 찍히고, 근데 이제 누가 카메라 켜놨는데 아이들이 김치 그러면 계속 찍히지. 자, 그거 한번 좀 마무리 좀 줘볼게요. 아까 이제 그런 거고요. 손바닥을 내밀 수도 있어요. 자, 셀피를 촬영하고 나서 카메라를 향해서 손바닥을 내밀어서 셀피를 촬영하고, 셀피가 셀카라는 말에 외국어가 셀피래요. 셀피가 뭐의 줄임말일까? 셀프 픽처의 줄임말인가? 우린 셀카라고 하는데, 셀프 카메라라고 줄여서 쓰는데 외국에선 셀피라고 말하나 봐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는 이거죠. 나를 바라보는 화면이 전면 카메라고, 후면 카메라는 뒷면에 있는 게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예. 손바닥을 내밀면 촬영을 한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찍었죠? 해보세요. 자, 사진에다 놓고요. 사진에다 놓고 제가 찍었어요. 손바닥을 내밀면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뺑뺑뺑뺑 돌아요. 자, 동영상일 때 동영상에다 놓고요. 지금 동영상에 놨는데 제가 손을 올려놓으면은 지금부터 촬영하는 거죠. 여기 왼쪽에 아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뭐가 4개가 동작이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확인이 됐으면 손 내리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셀카봉이나 이런 데다 놓고 손을 내밀고 촬영에 들어가면 이제 청승맞게 이제 청승이 아니지,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이 안 좋지.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촬영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사진도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혼자 찍을 때는 줌을 당겨서 크게 찍잖아요. 그런데 2명, 3명, 4명, 5명, 여러 명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줌을 펼치죠. 그걸 우리는 화각을 넓힌다라 그래요. 화각. 각도를 넓힌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자동으로 이거를 변환을 시켜줄 거냐 하는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진을 찍는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명이면 안 보이겠죠? 3명이 안 보이면 요걸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혼자 찍을 때, 둘이 찍을 때, 또 여러 명이 찍을 때는 카메라를 뒤로 보내면 되지. 알아서 줌을 당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건의를 몇 번 했어요. 요즘 제가 공부하는 책이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카메라에 보이세요? 메타버스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이것이 메타버스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지만 이거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그럼 얘를 착각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글자가 제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카메라를 좀 올려놓고 다시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찍어볼게요. 얘를 놓고 착 찍으면 뭐 제 얼굴이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찍으면 제대로 보이죠? 제대로 보였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요, 보인드 셀피 저장을 이렇게 체크하면 뭐냐면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찍힌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지금 제 마이크가요, 제 왼쪽에 있어요. 제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사진 속에서는 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맞는 거죠. 제 왼쪽 어깨 쪽에 성경책이 있고, 요 휴지가 있는 게 보이거든, 휴지가.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USB 메모리하고, 여기 일회용 티슈가 지금 제 왼쪽 어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촬영할 때 거울에 비친 모습 그대로 촬영하면 안 이뻐요. 사진은 이해가 되는데 동영상, 쉽게 말하면 먹방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촬영할 때 셀카 모드로 촬영을 했나 봐요. 그래야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이거를 셀피전을 이렇게 놓고 촬영한 거예요. 뒷면에 보이는 그 광고라든지 메뉴판이 뒤집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해제해줘야죠. 해제.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좋아요. 그래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촬영할 때만큼은 이렇게 촬영에 대해 보이는 게 제대로 좋은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촬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사진에 관한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16대 9, 1대 1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모드로 들어갔을 때, 동영상에서도 1대1, 16대9 이거 있어요. 1대1. 1대1은 어떨 때 촬영하는 거냐면요, 주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손을 손을 감지하고 지가 막 찍었어. 아이, 주책이야. 다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찍었지? 막 찍어, 이제 얘들이. 아까 아니야. 손 올리면 안 돼. 막 찍어, 안 돼. 다시. 이거 빼놔야 되겠다, 이거. 이것도 빼놓고 이것도 빼놔야 되겠다. 설명할 때는 안 되겠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자꾸만 찍게 되네요. 다시. 1대1은 어떤 때 용도냐면은 인스타그램 용도로 촬영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아닐 때는 주로 어떻게 찍냐면은 다 16대 9로 찍어요. 인스타그램은 16대 9로 찍어도 1대1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좌우가 잘리는 모습이 보여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16대 9로 찍으시면 돼요. 전면 카메라든 후면 카메라든 간에 다 16대 9. 인스타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다라고 하면 1대1이고 그 외에는 다 16대 9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셀카를 사진 찍을 때 쓰는 거지만, 후면 카메라로 찍으실 때는 16대 9 말고 4대 3 비율로 촬영하는 기능이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핸드폰에는 1억 800만 화소 사진이 촬영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1억 800만 화소로 촬영할 때는 16대 9로 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4대 3 1억 800만 화소 요소로 찍겠다라고 선택을 해야만이 이렇게 찍혀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1억 800만 화소가 지원이 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갤럭시 S20 뭐 이런 거 최근에 나온 모델들 있잖아요. 한 1, 2년 전에 나온 모델들 요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인물을 촬영할 수도 있지만 풍경이 너무 좋을 때, 그때는
셀카봉이나 스마트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나무에다 이렇게 걸쳐서라도 소파 이렇게 벤치 같은 데 걸쳐서라도 흔들림이 없게끔 놓으시고 요렇게 찍으시면 진짜 화질 좋아요. 진짜 애들 말대로 짱이죠, 짱. 그렇게 촬영하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으실 때는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걸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찍는다? 16대 9로 촬영하시면 돼요. 16대 9.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16대 9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여기 하나 있었어요. FHD 30이하고 뭐 UHD 30, FHD 30 이런 게 있었는데 FHD 30으로 찍으시면 다 된다라는 거. 다 된다라는 거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마저 마무리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30이란 숫자, 60이란 숫자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아까 1920이 뭐고 1080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알고는 계시고 들어보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한 거 보이세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제가 이거 움직여 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요? 정사각형이 보이나요? 정사각형이 보이시죠? 이게 픽셀이에요. 이걸 픽셀이라 그래요. 한자로 화소. 화소. 뭐 5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런 화소란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 그 모는 종이 칸칸마다 하나의 색깔로 칠을 해요. 하나의 색깔로 칠을 해가지고 걔를 커다란 종이 칸이 예를 들어서 가로가 4000개 가로가 4000개 세로가 3000개로 되어 있는 모는 종이에다가 하나의 색깔로 떵떵떵떵 찍었어요. 그러면 4, 32, 1200만 화소 사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면 그렇게 해서 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네모난 점으로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이니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화소,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상도. 합치면 해상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가로가 1920에 세로가 1080이에요. 가로가 1920개 점이고 세로가 1080개 점이에요. 이거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풀 H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FHD, 이걸 풀 H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상도 화소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는 동영상은 대부분 아까 1920으로 촬영하거든요. 우리 드라마도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제 프레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영상기 필름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환등기에 필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1초에 24카트의 필름을 돌려요. 1초에 24카트가 1초 동안에 돌아가요. 따르르륵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정지된 사진 24장이 돌아가면서 1초 영상이 되는 거예요. 영화는 24카트가 돌아가고요. 우리 비디오는 30카트가 돌아가요. 그러면 30카트가 돌아가는 것보다 1초에 60카트가 돌아가면 어떨까요? 부드럽겠죠, 더. 깔끔하겠죠. 1초에 2만 개의 커트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2만 개가. 쉽게 말해서 착각하는 사이에 2만 장이 찍힌 거야. 그거를 30카트씩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KBS에 있는 초고속 카메라예요. 목도리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물에 빠지지 않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초고속 카메라잖아요. 그건 보통 10,000프레임,
15,000프레임 이렇게 촬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촬영하는 카메라들은 스마트폰은 60프레임까지가 찍혀요. 60프레임까지가. 30프레임 내지 60프레임만 찍혀요. 더 이상은 안 찍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20프레임을 촬영하고 싶다, 240프레임을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전문 캠코더로 촬영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제 그거로 촬영하는 거고, 그 외에는 걱정하지 않고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는 보니까 제가 두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줌을 당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이런 거로 촬영하시면 불편함 없이 촬영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나, 그러니까 우리 인물 촬영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할 것 없이 인물과 카메라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저 1km 밖에 있어. 그럼 못 찍지. 너무 멀어서. 근데 내 코앞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정도의 거리, 1m 이내 사람이 들어오면 촬영하기에 좋은 거예요. 배경은 어떨까요? 배경은 좀 멀어야 돼. 사람을 담벼락에다 세워놓고 촬영하면 멋이 없어요. 배경이 좀 떨어져 있고 인물이 배경과 거리가 멀수록 멋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인물과 가까우면 좋아요. 어떤 개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배경이 좋으면 배경 가까운 가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에버랜드에 가면 튤립 축제 하거든요. 튤립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색깔이. 거기 여친을 촬영하려고 갔더니 카메라 존이 따로 있어. 의자에 딱 앉혀놓고 사진을 탁 찍었더니, 그 찍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튤립 진짜 예쁘다 그러죠.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헤어져. 꽃이 예쁘다고 하면 안 되지. 야, 튤립보다 자기가 더 예쁘네 라고 해야 되는데, 야, 튤립 예쁘다 그랬더니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꽃밭에서 찍으면 안 돼.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노래 맞는 사람이 그러면 꽃이 더 예쁘지. 그래서 꽃밭에서 떨어져서 찍어야 돼. 그래야 튤립보다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 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영상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뒷마을 차차차 보셨어요? 예.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꼈죠? 요 지상현이라는 사람이 지성현이라는 사람이 꼈어요. 그래갖고 지금 홍두식이 지금 막 어쩔 바를 모르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여자 주인공 윤혜진이가 홍두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선배 그러는데 여기는 홍반장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드라마에 이렇게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요 윤혜진 요 치과, 여기선 치과라고 불리우죠. 이 치과 선생님의 시선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으니까 오른쪽을 쳐다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보이면 어떨까요? 영상에 이렇게 보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시선이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이 많은 거예요. 여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다 영상 문법이에요. 영상 문법이에요. 제가 요즘 그 3분 영화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배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드라마 제작국장 하셨던 분들, PD 하셨던 분들, 이런 영상 드라마에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교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사진도 영상 편집도 하잖아요. 근데 이 일반적인 영상 편집 수업은 아무나 보통 다 하긴 하는데, 영화제 이런 거를 수업하려면 일반 영화에 관련된 거, 드라마나 영상을 직접 제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강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만나려고 제가 요즘 강의에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은 저는 이제 병아리급이라서 여기 좀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요. 사진들 나와요. 이제 사진들 요런 거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잘 연출을 해놨죠. 예, 연출을 다 해놨어. 뭐 입 맞추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드라마에서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영상 편집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 위한 교재예요. 교재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초의 영화는 뭐냐? 이런 거.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 그것부터 설명하겠죠. 최초의 영화가 뭐냐? 어느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론적인 거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1953년도에 제작된 상영했던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공주죠. 공주. 이 사람이 나오고 기자도 나오고 그 기자하고 공주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공주가 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자전거도 타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 물정도 모르는 공주를 놀려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실에 뭐 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뭐 손이 없어지네. 이렇게 막 놀려먹기도 하고 그러죠. 이때 이제 하이앵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할 때는 어떨 때? 환자가 누워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죠. 이럴 때는 뭔가 불안감, 상실감,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래요. 그리고 인물과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주관적 앵글 해가지고 뭐 신문 기사를 보여준다든지 책을 보여준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삼각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3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지금요.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이 잘 돼 있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각선 구도는 어떨 때 쓰이는 거면 원근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선을 바라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삼각구도. 우리 보면 그 뭐 고스톱 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고스톱 치는 장면 중에서 삼각형인데 안정적인 삼각형이 있고 위에 두 사람 아래 한 사람은 뭐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왠지 불안하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구도가 돼 있으면 안정적인 거야. 근데 아래 거는 역삼각형이라서 왠지 불안한 느낌을 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의도하는 거죠. 촬영하는 거죠. 원형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구도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교과정이 있어요. 교과 과정이. 그 다음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래도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거 있죠. 위 아래로 촬영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직선 구도, 곡선 구도, 뭐 수평선 구도, 수직선 구도, 대각선 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법들이 나와요. 이런 문법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이 아래를 바라보는 거.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재미난 구도가 있어요. 요 공주하고 기자가 서로 눈이 맞았어요.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바라볼 때냐 왼쪽을 바라볼 때냐 그리고 시선이 서로 반대되는 거냐 아니면 연결된 샷 뭐 이런 방향 뭐 말들이 좀 어려운 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요 기자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여기 누가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암시하면서 가는 거죠.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에 여분의 공백을 남겨두는 거 하고 이걸 헤드룸이라 그래요. 영상에서 여기 위에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아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다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얘가 위에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왠지 답답해요.
근데 여백 공간이 있잖아요. 여백 공간이 있잖아. 이거를 헤드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 방향. 어느 방향을 바라보냐 이거죠. 어느 방향을 바라보냐. 지금 이 공주가 왼쪽을 가는 방향이죠. 자세히 보시면 공주가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선 쪽으로 여백을 둬야 돼. 거꾸로 이 사람이 오른쪽을 쳐다보는데 왼쪽에 여백을 공간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대신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말고 뒤를 쳐다봐. 이 뒤에 누가 있지? 하고 거꾸로 쳐다볼 때는 있죠. 그러면 시선 쪽에 여백을 두는 거지. 몸은 오른쪽을 가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상을 제작할 때 쓰이는 문법들이에요. 그래서 영상 문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책자들은요,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면 거기서 주는 교재인데 제가 요거는 단톡방에다 2개는 올려놔 드릴게요. 요건 올려놔 드릴 테니까는 외부에는 공개를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공부하는 책이니까. 예. 제가 2개를 올려놔 드린 중이니까 일단 쉬는 시간이라도 열어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책 내용은 진짜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책이라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책이라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시나 모르겠네. 미장센. 미장센하고 또 하나 나오는 그 문법 용어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미장센 하면 많이 나오는 말이 뭐가 있죠? 미장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 미용실 이름도 미장센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요, 미장센이? 샴푸 이름도 미장센이 있죠. 미장센. 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어디에 있을까? 미장센이란 말은 주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무대 용어예요. 무대 용어. 무대 용어. 제가 2개를 하나 메모로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미장센, 미장센 뭐 이렇게 발음이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몽따주 말 들어보셨어요? 몽따주? 몽따주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몽따주는 좋은 말로 많이 쓰이나요? 나쁜 말로 많이 쓰이나요? 나쁜 말로 많이 쓴다고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X를 그으면서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게 다 저기 그 무대 언어예요. 용어예요. 얘는 일부를 말하는 거고요. 일부. 미장센은 이거는 뭐냐면은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서는 일부만 보여주나요? 전체를 보여주나요? 여러분 연극 무대 다녀와 보셨어요? 연극 무대 가면은 전체가 나오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조명을 비치죠. 거기만 보라고. 그 일부를 몽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범죄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의 이제 기억한 거를 떠올려 가지고 눈의 일부를 그리고 입의 일부를 그려서 몽따주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지. 우리 영상이나 이런 무대 언어에서는 몽따주 미장센을 많이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미장센을 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몽따주만 보잖아요, 우리가. 연극 무대 가면 조그만 소극장에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대학로라든지 큰 무대라든지 상관없이 거긴 다 미장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어느 무대가 있고 오른쪽에 어디 무대가 있고 가운데 무슨 무대가 있는데 왼쪽 무대들 보여줄 때도 있고 오른쪽 무대도 보여주는데 조명을 다 끄고 왼쪽 무대만 일부를 보여주죠. 그게 몽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오페라도 할 때도 좌우에 누가 등장인물 같은 거를 보여줄 때는 가려주지만 중앙 무대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미장센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원 더 우먼의 미장센을 보신 적 있어요? 미장센은 어떻게 보여줘? 갯마을 차차차의 미장센이 어디 있어? 거기 뭐 등대가 보이는 무대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 김감리 할머니 사는 집을 보여주는 거 이거에 그게 미장센이다 그러면 그 집이 미장센이라 그러면 거기에 천막을 쳐놓은 부분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 밑에 마루라든지 그거는 몽타주가 되겠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실 때 사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여 있어. 3명이 모여 있어. 그 전체를 찍으면 미장센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으면 몽타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출연자가 다 나와서 찍으면 미장센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출연자 사진이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미장센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남녀 주인공이 그 치과 의사랑 홍반장이랑 만나서 거기에 또 선배가 나와서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서 여차여차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미장센이 되는 거고 그게 미장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차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에피소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몽타주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보자고요. 이제 씬 리스트란 말이 나와요. 씬. 무엇을 촬영할?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드실 때는요. 내가 이거를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알려줘야 돼. 여러분 여행 가서 여행 풍경 모습을 촬영했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다니기 불편하지만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는 단풍경을 가고 봄에는 벚꽃 구경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벚꽃 구경 가서 내가 벚꽃나무 밑에 있는 내 모습이 촬영됐어. 그러면 내가 보여주려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꽃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장산에 단풍 구경을 놀러 갔어. 그때 내가 있던 없던 간에 사진을 착각 찍었어. 왜 찍었다? 나 여기 다녀갔어요. 나 여기 놀러 왔어요. 보여주려고 찍은 거죠. 그게 목적이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거죠. 내장산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찍었는데 간판을 보여줘서 내장산 식당이래. 백반 전문이래. 그것도 내가 내장산에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표현 방법 중에. 그걸 표현해줘도 되고 아니면 내장산에 들어갈 때 거기에 뭐 통행료가 있었다 그러면 통행료 낸 거를 영수증을 찍어도 아 내가 어디를 갔다 왔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극장에 가서 무엇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거야? 극장 포스터를 기서 찍는 걸 보여줄까? 아니면 내가 영수증을 보여줄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보여줄 거냐? 왜 보여줄 거냐? 이런 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지금 우리 이상란님이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이가 지금 졸리니까 찡얼대서 안고 있는 건지 배가 고파서 안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엄마 안기는 걸 좋아해서 안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건지 우리가 몰라.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엄마하고 아기니까 당연히 안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화로 드라마로 촬영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왜 보여줘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너무 어렵나요? 쉽게 생각합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철수하고 영희가 친구인데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철수가 지금 영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영희야 이따가 수업 끝나고 너 학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학원 갔다가 와서 우리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랬어.
왜? 그랬더니 철수가 하는 말이 얘네들이 지금 3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학원 끝나고 만나는 거야. 근데 얘들 고등학교 3학년이야.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수가 영희한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테니까 이따가 나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냐 고등학교 3학년이냐에 따라서. 근데 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 속에서 막 핸드폰을 뒤적거려. 이유가 뭘까? 철수가 영희를 기다리는데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막 뒤적거리고 있어.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 아, 전화가 왔나 보다. 아, 문자가 왔나? 그러려고 핸드폰을 뒤적거리나? 소리가 들렸으니까. 아니면 영희가 안 오나 봐. 영희가 안 오니까 지금 철수가 영희한테 전화를 걸려고 카톡을 보내려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뒤지고 있나?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희가 막 쫓아와. 철수야 하고 쫓아와. 그랬더니 아,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영희가 왔으니까 핸드폰 뒤적거리는 거를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희야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영희가 하는 말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도 방금 전에 왔어. 근데 만약에 철수가 야 나 좀 2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뭐야 이러면 재미가 없지. 근데 철수가 하는 말이 나도 지금 왔어. 이렇게 우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게 이제 씬이에요. 씬 하나의 장면이 쭉 연속이 연결되는 씬. 이런 게 이제 영상 문법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찍고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아이가 막 졸릴라 그래. 그러면 아이 아빠가 아이를 안고 그럼 엄마는 그 안고 있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주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아이가 지금 자느려고 하는구나 아빠가 안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이야. 난 블로그에다 사진을 올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가야 돼요. 걸어서는 못 가. 고속버스로 못 가. 기차로 못 가. 또 하나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바닷가가 있다라는 거. 바다가 있다라는 거. 한라산이 있다라는 거. 오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귤이 있다라는 거. 해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도를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어디 숙소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처박혀 있다가 촬영하고 집에 오면 그게 제주도인지 어딘지 모르죠. 그렇죠. 그럼 제주도를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영상을 만들 때 의도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뭐를 보여줘야 될지. 첫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그거 하죠. 첫 번째가 뭐죠?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준비물이 있어요. 트렁크에다가 뭐를 담죠. 저는요, 카메라, 삼각대, 주로 이걸 담아요. 치약, 칫솔 통은 하나씩 있어. 가방 안에 그거 하나 딱 담으면 돼. 양말에 가서 빨아 신으면 되고. 옷은 입고 있던 옷 계속 3, 4일 입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아우 지저분해 라고 하시겠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게 아니야. 하루를 가시더라도 옷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네, 그렇죠. 구두도 핸드백도 여러 개 갖고 가. 핸드백도 여러 개 가지고 가고 핸드폰 케이스도 여러 개를 가지고 가. 그리고 구두도 여러 개 가지고 가.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양말 신던 거 그대로 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여정.
일정을 생각해야지. 일정.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유럽을 간다. 14박 15일. 그럼 더 복잡해져. 이게 여행에 관련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날은 어떻게 되죠? 첫날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여행 백을 들고, 여행 백을 이제 끌고, 뭐, 캐리어라든지 커리 끌고 어딜 가죠? 공항을 가죠. 몰라, 인천에 부두로 갈 수도 있겠지.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인천으로 가든지 하겠죠? 아니면 부산으로 가든지. 근데 저는 공항으로 갈 것 같아요. 김포공항. 그럼 김포공항 가는 거를 보여줘야 돼. 아, 이 사람이 지금 공항을 가는구나. 아니면 공항 사진을 보여줘야 돼. 공항 사진. 아, 이 사람이 김포공항에 왔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도착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뭘 합니까? 숙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럼 뭐 제주도에 첫날 10시에 출발하면 제주도 도착해서 숙소까지 도착하는데 길어봤자 점심때 지나면 도착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이동해서 이게 이제 첫날 첫 번째. 자, 첫날 두 번째는 뭐죠? 숙소 주변을 이제 여행을, 숙소 주변. 첫날이니까 숙소 주변부터 훑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요? 숙소 주변에 여행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을 거고, 숙소가 있을 거고, 뭐 카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기타 등등. 둘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날은 숙소에서 계속 있진 않겠죠. 이동을 한단 말이야. 여행지 이동을 해요. 그리고 셋째 날 2박 3일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이동을 하겠죠. 여행지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정이 보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있겠죠. 가장 먼저 저는 식당부터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쌀을 씻어서 밥부터 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행 브이로그, 여행 블로그를 하시나 또는 여행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 큰일 나요. 잠에서 일어난 듯한 기지개를 켜는 장면을 먼저 찍어요. 아, 잘 잤다 이렇게. 능청을 떠는 거죠. 그리고 베란다 문을, 창문을 열어요. 밖을 열었더니 전날 먹은 술병이 잔뜩 쌓여있어. 이러면 안 돼. 다 치워놔야 돼.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다 치워놔야 돼. 깨끗하게 탁자가 보여야 돼. 아, 잘 잤다 하고 여기를 탁 보여주는 거야. 바다가 쫙 보여. 또는 한라산이 쫙 보여. 오션뷰, 마운트뷰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커피 한잔 해야겠네 하고 아까 커피물 올려놓은 거를 타고 여기로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셀카를 쫙 찍어요. 내가 숙소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내가 잠을 잔 공간도 보여주면 좋아요. 여기에 뭐 재터리도 보이고 전날 먹었던 무슨 뭐 빵 봉지도 보이고 이러면 안 되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를 보여줘야죠. 여기서 잘 잤다. 나는 공주처럼 깨끗하게 잘 잤다. 막 온 방을 헤매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카메라를 향해서.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둘째 날이죠? 오늘 여행 첫째 날이니까 좋은 데 구경 갈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탁 하고 카메라를 끄겠지. 그리고 이제 복장을 잘 챙겨 입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밥은 먹어야죠. 밥 먹는 장면을 보여줘야지. 이제 떠벅떠벅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줄 거라고. 어디를 가는지 쫙 보여주는데 간판이 보여. 제주 무슨 식당하고 보이네. 아, 이 사람 밥 먹으러 가는가 보다. 이모 아침밥 되죠? 그럼 그럼요. 메뉴판을 보여줘. 제주 해녀가 선정해주는 특별 식당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도 있고 이모 나 백반 주세요 라든지
뭐 해장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시켜주면 좋겠죠. 저는 여행을 가도 꼭 순댓국 먹어요. 먹을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런 데 가면 순댓국 먹으면 안 돼. 제주 갈치국을 먹든지 뭔가 다른 걸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뭐를 시켰는지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잘 먹었으니까 구경하러 다녀야죠. 구경하러 갈 때 내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셀카로 찍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요청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쫓 옆에서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셀카봉으로 연결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야죠. 그리고 도착지에 왔어 이렇게. 이게 어디 바닷가인가 봐요. 그렇죠? 배도 보여. 그래서 지금 바닷가가 보이는 배가 있는 선착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누가 찍고 있어요? 이 장면 누가 찍고 있어요? 이 장면. 누가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카메라를 여기다 놔. 카메라를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놓는다고. 카메라를 놓고 촬영 버튼을 딱 누르고 여길 가. 다시 가. 그리고 마치 지금부터 촬영하는 것 마냥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들어갈까? 내 목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까? 음성이 이렇게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더빙해야 돼요. 더빙해야지. 바다냄 너무 좋아.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바다로 오는 거야, 여행을. 뭐 이렇게 더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 더빙 준비 뭐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 우리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공항에 도착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타가지고 바꾼 모습을 보여주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는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타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기차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는 그림인데 여기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지. 이정표. 여기에 강릉 가는 길이라고 이정표가 써 있으면 좋지. 그러면 이게 강릉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끔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강릉을 갔는지 제주도를 갔는지 가서 바다를 봤는지 뭐를 봤는지 한라산을 봤는지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지. 만약에 외국에 갔으면 외국에 번화가도 가야 되고 시장통도 가봐야 되고 식당도 가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풍물거리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그 풍물거리를 쫙 지나가면서 촬영도 해야 되고 풍물거리에서 흥정하는 모습도 담아야 되고 물건을 샀으면 쇼핑하는 것도 촬영해야 되고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난밤 3일 동안 제주도 갔다 왔어요. 끝. 이러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돼. 네,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촬영을 하고 이거 하지만 사실은 뭐를 준비해서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머릿속에 그려는 가지만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종이에다 그려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뭐를 그림도 그렸고 이쪽에 그림도 그려놓은 게 있고요. 그림이 원체 시원치 않아서 주로 이제 이렇게 카트별로 이제 칸칸을 만들어서 글씨로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도사가 되는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 컴퓨터 초보자야. 라는 그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아니면 제 영상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봐. 독백을 할 거야. 기다려봐. 나 컴도사 될 거야. 컴도사 될 거야 라고 요거다 글자를 썼어요. 이때 액션을 취하겠죠. 제가 손으로. 기다려봐. 나 컴도사 될 거야. 그때 컴도사는 여기다 왕관을 씌울 거야. 왕관을 씌울 거야. 뭐 박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씌울 거야. 그게 우리 키네마스터에 있어요. 왕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리송한 표정을 줘야 돼.
뭐부터 배워야 내가 컴퓨터사가 되지? 하고 아리송한 표정을 줘야 돼. 그게 제가 참 걱정해요. 표정 연기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리송한 표정을 줘야 될지 멍청한 표정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를 배워야 컴퓨터 도사가 되냐 이거죠. 초보자가. 윈도우도 배워야 되고 인터넷도 배워야 되고 PC 정비도 배워야 되고 엑셀도 배워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배워야 되고 아리한글도 배워야 되고 키네마스터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뭐도 다 배워야 되는데 언제 다 배우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엑셀? 엑셀에는 데이터 입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석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 내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실력자가 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쨈개를 박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너 잘한다고 날뛰지 마라 이거죠. 한마디로 겸손하길 바란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영상 속에다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죽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스토리보드를 제가 잠을 못 자 이것 때문에요. 10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기관 어디에다가. 이거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스토리보드예요. 봉준호 감독이 작성한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대본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대본은 작가가 써주만 감독이 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자로만 된 거를 표현으로 이 표정 연기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아시죠? 미녀는 괴로워. 이게 누구냐면은 주인공이 그 주진모 씨하고 김하중 씨잖아요. 그래서 김하중 씨가 뚱뚱한 역할로 나온단 말이야. 뒤에 숨어서 히든싱어처럼 앞에서 이제 잘생긴 미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 노래는 김하중 씨가 저 뒤에서 무대 뒤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이제 그러다가 전신 성형을 하잖아요. 전신 성형을 해서 날씬한 몸매로 이제 돌아오죠. 김하중 씨가 이제 본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노래를 멋들어지게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요양원 휴게실 편. 요양원 휴게실에서는 TV에 나오는 제니의 화장품 광고를 본다. 그때 팔에 링거를 꽂은 한나 아빠 다비 인형을 현재 TV를 보며 희죽거린다. 카메라 트랙 왼쪽으로 쭉 돈다. 한나 아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한나 아빠를 보며 열받는 아미. 아미 선글라스 끼고 있다. 이런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시나리오로 보면 말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사를 하고 저렇게 대사를 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긴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림으로 되니까 대략 알잖아.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제 친구가 그 엑스트라 있죠. 엑스트라. 보조 연출해 주신 이제 보조 연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운영했었어요. 회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10명, 직장인 7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17명을 인원을 선발해서 대학생, 발랄한 목장의 대학생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모습을 해가지고 17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회사에서 오신 분들 출연하세요, 나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동작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저도 거기 촬영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갑자기 촬영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 누구냐고 물어봤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여차여차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나 봐요. 충격받았어요.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산적틀 영화 촬영하는 거였어요. 산적. 이 저를 보더니 산적으로 쓰면 딱 좋겠다고 풍채가. 산적 두목도 아니고 한 3번째쯤. 제가 그때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못 깎았지 이렇게. 전 장비 수염이 나거든요.
이 산적 역할로 하면 딱 맞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대놓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산적 두목도 아니고 왜 세 번째쯤이냐고. 한 번 되면 출연할 뻔했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 감독이고 우리가 극작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배우가 되고 우리가 연출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흔들리게 촬영되면 안 되잖아. 안정적으로 촬영해야 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헬리캠을 띄워서 항공샷도 찍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촬영하기도 막 그래요. 근데 카메라 안에 사다리가 막 보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발코니가 있는 그런 공간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찍을 때도 있어요. 실내에서 촬영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아니면 이쪽 사다리 저쪽 사다리 두 개를 놔가지고 사다리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뭘 이렇게 판을 대요. 이렇게 판을 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여기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여기 매달려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구름다리처럼 해서 그렇게 촬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가 있으면 촬영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한 손으로 촬영하는 것보단 양손으로 촬영해야 돼요. 양손. 그래서 벽에 기대서 촬영하거나 사다리, 의자, 책상, 책장, 선반 뭐 이런 데 기대서 촬영하면 좋고 야외 나가서는 벤치 같은 데 있죠. 야외 벤치. 거기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할 수도 있고요. 나무에 기대서 촬영하기도 하고 돌 같은 거 큰 게 있으면 거기 좀 기대서 촬영할 수도 있고 거기 올려놓고 촬영할 수도 있고 집에서는 의자 앉아서 촬영하면 되고 식탁에서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면 되고 거치대, 셀카봉 같은 거에 놓고 촬영하면 되고 엎드려서 촬영할 수도 있고 누워서 촬영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선 가능하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를 촬영한다 그런 미장센이고 일부를 촬영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를 촬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워서 우리 집 천장을 촬영하면 그게 미장센이죠. 근데 그 천장에 있는 등을 하나 촬영하고 싶어. 그럼 그게 몽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데 주방하고 음식 만드는 모습이 다 나오게 찍으면 미장센이고 그 중에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는 조리하는 장면만 모습을 촬영하면 그게 몽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백종원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딱 서가지고 촬영하잖아요. 그분은 뭐 그 주방이 다 보이는 조리대가 보이는 데서 촬영하면 그게 미장센이고 이때 이제 카메라 줌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의 음식 막 칼질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몽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려는 것이 바닷가에 왔으면 바다 전경을 보여주면 미장센이 되는 거고 바다에 떠 있는 어느 배를 크로즈업해서 찍으면 그게 몽타주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몽타주만 찍기에는 답답하고 미장센만 찍으면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수평과 수직 3등분할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간 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가까이 가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려면 전문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아기가 카메라 앞에 가까이 왔어요. 얼굴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촬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렌즈가 달려있는 게 뭐 특수한 렌즈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거는 카메라 렌즈가 좋기 때문에 당겨서 찍고 줌을 당겨서 촬영하지만 그게 어려운 우리는 가까이 가서 찍어주면 돼요. 가까이 가서. 그리고 미장센은 뒤에 가서 찍으면 되고
몽따주는 가까이 가서 찍으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지. 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칼질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팔을 쓰는 건지 김치를 담그려고 팔을 자르는 건지 모르면 배추가 놓여있는 모습하고 칼질하는 모습이 같이 보면 아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채소를 다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라면에 끓일 파를 다듬는다 그러면 라면 봉지가 있는 모습하고 파 써는 모습이 같이 보이면 아 라면을 끓이려고 파를 좀 쓸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요령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올려서 찍을 수도 있고 내려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어려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막 흔들리면서 찍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왼쪽에 있는 거는 삼각대, 오른쪽에 있는 건 짐벌. 여러분 1박 2일 이런 코너 보셨죠? 거기 VJ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찍잖아요. 이때 짐벌에다 카메라를 연결해서 찍거든요. 그러면 흔들림이 덜해요. 특수 장비들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짐벌은 한 13, 14만 원이면 사요.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려면 이 장비는 하나 있어야 돼서 저도 샀어요. 그리고 라이트 벤로라는 브랜드의 벤로 회사에서 만든 짐벌인데요. 요거는 아이폰용이 아니라 갤럭시용, 삼성 거. LG 핸드폰은 잘 안 맞더라고요. 짐벌하고. 이거는 삼성 거, 삼성 우주폰에 잘 맞는 짐벌입니다. 마이크가 별도로 필요하면 좋은데 요즘 스마트폰 마이크가 좋아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유선 마이크인데 저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마이크가 선이 2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가 2개가 달려 있어서 이쪽 사람 하나 꽂고 저쪽 사람 하나 꽂아서 서로 대화할 때 사용하면 편해요. 그 외에는 뭐 마이크 없이도 사용하시면 됩니다.